1849년 6월 6일 임금이었던 헌종이 창덕궁 중의당에서 승하였다. 후사가 없이 헌종이 죽자 왕족 중에서 세도 정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물을 찾아 헤매던 중 복사로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용조의 고손자 이원범을 찾아낸다. 그는 사도세자와 후궁 숙비님 씨의 아들 은홍군의 손자로 그의 가족들은 반역에 연루되어 대부분 죽임을 당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은홍군 역시 그의 부인과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로 밝혀지며 모두 사약을 받았다. 이원범은 14살의 작은 형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다. 그는 대항 대비 순흥 왕후의 명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그가 바로 강화도령 철종이다. 그는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행렬이 왔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산속으로 도망을 쳤고 이후 영의정 정원용이 직접 설득하여 결국 가마에 오르게 된다. 글도 익히지 못한 농부로서 순흥 왕후의 명을 받아 복령의식을 행한 뒤 6월 8일 덕왕군에 봉해졌으며 이튿날인 6월 9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갈례를 행하고 인정문에서 즉위하게 된다. 왕위를 이어받을 때 국왕의 옷을 입고 대보를 반전에서 받아 인정문에 납신이 백관들이 예식을 행했고 이어 국왕의 문서를 읽어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렇게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19세였다. 그 당시의 상황이 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대항 대비가 희정당에서 시원임 대신들을 만나며 말했다. 오늘 주상께서 대명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종사의 무궁한 복이라 하겠소. 그러나 주상에게는 시초가 되는데 임금의 덕에 성취는 오직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에 있는 바 임금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사를 하겠소. 군신 상하가 한마음으로 힘써 기어코 덕의를 갖춘 본성을 잘 도와 좋은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는데 이를 깊이 여러 대신들에게 기대하는 바이오 하니 조인영후의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신들은 마땅히 정성과 심력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마는 일은 역시 태무전하께서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항 대비가 한글로 글을 써 임금에게 하교하기를 이렇게 망극한 일을 당함 속에서도 500년 종사를 부탁할 사람을 얻게 되어 다행스럽소. 주상은 영조의 혈손으로서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왔으나 옛날의 재앙 중에도 민간에 나서 자란 이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알아 정사를 하면서 항상 백성들을 사랑하여 끝내는 총명한 임금이 되었으니 지금 주상도 백성들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요.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약하고 곰소하게 생활하는 것이니 비록 한날의 바발이나 조세도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만일 절약하고 곰소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니 한결같이 백성들을 생각해야 하오. 지난날의 공부가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옛일에 어둡고 옛일에 어두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 아무리 슬프고 경황 없는 중일지라도 수시로 유학의 조회가 깊은 신하를 적견하고 경소와 사기를 토론하여 성년이 마음을 쓰는 법과 백성을 다스리는 재앙의 면모를 점차 익힌 후에야 일처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오 하였다. 세도 정치의 시작. 나이가 어리고 농사를 짓다 갑자기 왕이 된 철종은 한동안 대항 대비가 수렴청정하였고 철종 2년 윤 8월 대항 대비의 근친 김문건을 영은부원군에 임명하고 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니 순조 때부터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세제도인 전정과 군정, 황국이 어려워지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으며 탕가놀이의 행포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져만 갔다. 임금이 된 철종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이 농민이었던 경험을 살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은 안동김씨가 쥐고 있어 뜻한 바 이룰 수가 없었다. 1862년 참다 못한 백성들은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70여 개의 고을에서 일란이 일어났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상소문을 올렸다. 난민들이 스스로 재에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삼정이 모두 문란해진 것에 불과한데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황국이 제일 큰 일입니다. 마땅히 이런 때에 미쳐서는 특별히 하나의 국을 설치하고 적임자를 잘 선발하여 위임시켜
조리를 상세히 갖추게 하되 혹은 전의 것을 따라 수식하기도 하고 혹은 내 것을 본받아 증감시키기도 하면서 윤색하여 두루 상세히 갖추게 한 후에 이를 먼저 한 도에다 시험하여 보고 차례로 통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도 폐단이 제거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철종은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삼정 이정청이란 임시특별기구를 설치하였고 밀란의 원인이 된 삼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 삼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교서를 내렸다. 그러나 삼정 이정청의 관리자들 또한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삼정 이정청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채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철종은 힘이 없었다. 철종이 의지를 갖고 시행하였던 삼정 이정청이 폐지되고 난 후 재위 후반기를 넘기며 국정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2월 초 8일 경진병안이 매우 위독하여져 창덕궁의 정침에서 승하셨습니다. 재위는 14년이고 춘추는 33세였습니다. 일찍이 안민이란 두 글자를 써서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늘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 하고 일념으로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였으므로 스스로 편안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휼하는 정사에 대해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로는 조선을 잘 받드는 덕이 있고 아래로는 많은 복을 받는 비호가 있어 임금의 세대가 끝나도록 강연이 계속되었으며 곡식이 풍성하게 자리고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았고 교조가 성대하여 성문이 찬년이 빛났습니다.